교재 페이지는 34페이지인데 잠깐 어제 했던 거 잠깐 보시면 당좌자산 쪽이에요. 지금 2장 부분이고요. 32페이지 잠깐 보세요. 네, 32페이지 보시면 당좌자산에 대해서 우리 어제 봤는데요.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여하튼 1년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된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 중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재고자산이었고요.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 나머지 것들이 당좌자산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 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쭉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통장, 만기가 없는 통장 있죠. 당좌예금 통장이 있었고 보통예금 통장이 있었는데, 보통예금은 입금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고 당좌예금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통장,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를 써주게 되면 저절로 돈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내용 했었습니다. 네, 5번 단기매매증권 하기 전에 잠깐 프로그램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화면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당좌자산 쪽 하고 있고요. 2장 내용입니다. 3장 내용은 재고자산 할 거예요. 자, 일단 2장 내용 당좌자산 보시면 현금에 대해서 배웠고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만기가 없는 통장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요거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재예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요. 재가 뭐냐면 모두 재자예요. 그 재무제표할 때 그 모두 재자거든요. 모든 통장, 나머지 통장 얘기하는 건데 우리 회계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있는데요. 이건 만기가 있는 통장 해가지고 요거예요. 단기예금. 요거 얘기하는 건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여하튼 단기매매증권 이쪽 부분 들어갈 거예요.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여기다가 밑줄 치셨을 거예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 구입한 주식이었습니다. 주식.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짧게 써드렸는데 정확하게 유가증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죠. 자,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예요. 유가증권은요, 써두세요. 유가증권은요, 가치가 있을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인데 가치가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가증권에는 쓰세요. 시험에 나왔어요. 채무증권이 있고요. 이런 표현이 나와.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채무증권. 그리고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 깊이 파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주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분증권이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면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하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채무증권이 뭐냐면요, 옆에다가 좀 쓰세요. 국채라는 게 있고요. 공채, 뭔지 몰라도 쓰세요. 공채, 그리고 사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시험은 주식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분증권이 있고요, 채무증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채무증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국채가 뭐냐면요, 국가에서 돈을 빌리려고 국채라는 것을 팔게 됩니다. 국채를 사게 되면요, 이자를 줍니다. 여하튼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다, 국채라는 것이 있고요. 공채는 뭘까요? 그냥 뭐 짧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돈 빌리는 것입니다. 공채라고 하고요. 사채하면 여러분들 러시앤 캐시가 생각나는데 그 사채가 아니라 회사가 돈 빌리는 거예요. 회사가 돈 빌려서 사채라는 것을 팔게 됩니다. 여하튼 요거 다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일단 목적상 주식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정리해보면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타 목적으로 국채를 구매하였다. 단타 목적으로 공채, 사채를 구매하였다.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기매매증권. 단타 목적이 뭐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매수 주문이 처리되었습니다. 샀다. 매도 주문이 처리되었습니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사게 되면요, 구입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식을 팔게 되면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쪽 있거든요.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요거 잠깐만 나가고 끝낼 거예요. 네,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 합니다. 제가 어제 요거 보여드린 적 있을 건데, 주식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줬어요. 주식을. 이렇게 주식이 있고요. 뭐 국채도 한번 볼까? 국채. 이런 걸 안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죠. 옛날에 돈 빌리려고 이렇게 국채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요거 사게 되면요, 이자를 줍니다. 여하튼 이자가 별로 안 돼요. 미국채는 들어봤죠? 미국채? 공채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오냐? 그쵸? 공채가 많이 없죠. 사채. 사채하면 러시안 캐시가 나올, 이런 거 아니에요? 회사채. 회사가 돈 빌리는 거, 회사채.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냐? 요렇게 사채라는 것을 팔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여하튼, 그러합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여하튼 이런 것들을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얘기로 일단 집중해 보도록 하죠. 주식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시험에 뭐 증권사 뭐 이렇게 한번 보면요, 주식시장, 요즘에 주식시장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위주로 볼게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 삼성전자 지금 얼마죠? 72,000원입니다. 그쵸?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으면요, 얼마를 내야 돼요? 72,000원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일요일이라서 장이 안 열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되면요,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질 것이에요. 됐어요? 이해는 됐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매 초마다 분마다 보죠. 사신 분들은. 그렇죠?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인데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면 얼마? 72,000원에 사야 됩니다. 시가에 사야 됩니다.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취득할 때 회계 처리입니다. 구입할 때 회계 처리입니다. 잘 들어주시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가격을 얼마로 써야 되냐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요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뭐냐면요,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72,000원으로 측정해야 된다. 여기다가 금액을 얼마 써야 된다? 72,000원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가치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정한 가치가 뭐냐면, 요즘에 화두죠. 공정이 뭔지. 그쵸?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쓰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주식. A라는 사람이 나 그거 5만원에 살래요? 라고 했어요. A라는 사람이 5만원에 사고 싶어요, 그 주식. 삼성전자가 콜 해가지고 5만원짜리 주식을 줍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나도 5만원에 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넌 싫어.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불공정하다고 하죠. 그쵸? 공정한 건 뭐예요?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공정한 가치고 시가, 지금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보면요, 뭐 이런 거 전광판 같은 거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예,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어머,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공정 가치예요. 지금 가격, 공정한 가치, 누구나 똑같이 살 수 있는 가격. 그걸 시가, 지금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시가가 왔다 갔다 변동하죠. 여하튼 시가로 기록해야 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가, 지금의 가격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가, 시가라고 써주시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옆에다가 좀 써주세요. 액면가액 이라고 일단 써주시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액면가액 쓰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된다. 맞는 표현.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가액으로 측정한다. 틀린 표현입니다. 액면가액이 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지금의 가격으로 구입했으니까 그 가격을 써야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액면가액이 뭔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액면가액 쓰시면 아니 됩니다. 액면가액 쓰는 내용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여하튼 시가를 써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밑줄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을 사게 되면은 수수료들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체크해 주시죠. 수수료 비용. 자, 요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뭐가 특이한데? 수수료 냈으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지.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고요. 요거는 900번대라고 쓰세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900번대다. 이거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제 뭔가 500번대 버스, 뭐 800번대 버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만 900번대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900번대.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이건 프로그램 입력할 때 보도록 할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단기 매매 증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 요 정도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시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됩니다. 액면가액 쓰시면 안 되겠고요. 장부 기록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삼성전자 주식 어머 꺼버렸네. 여기 있구나. 삼성전자 주식 얼마죠? 지금 사고 싶어요. 72,000원이에요. 그쵸? 시가가 지금 72,000원이고요. 장부 기록 한번 해보죠. 72,000원짜리 주식을 샀대요. 제가 만약에 자산이 생겨났나요? 주식이 빠져나갔나요? 주식이 생겨났어요. 왼쪽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주식은 재산이에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화면 보시죠. 연습하는 건 이따가 할 거예요. 장부 기록하는 건 얼마 주고 샀다고요? 72,000원 주고 샀습니다. 72,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현금이 얼마 빠져나갔죠? 얼마 줘야 되죠? 72,000원 당연히 줘야 되겠죠. 내가 현금을 72,000원 주고요. 주식을 샀습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장부 기록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달라고 했대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 비용,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고요. 수수료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만원? 만원 너무 비싸지? 한 3,000원이라고 해볼게요. 3,000원. 3,000원도 비싼 것 같은데? 3,000원. 그럼 현금을 얼마 더 줘야 될까요? 3,000원이 더 빠져나가겠죠. 요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장부는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 있고, 3번 왼쪽 차변,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디 가시냐? 44페이지 가주세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이론 문제로도 나오는데 장부 기록하는 문제로도 좀 나옵니다. 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론 쪽이에요. 거의. 자, 2번 문제입니다. 분계 연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일단 키워드를 체크 드릴게요. 막 줄줄줄줄 막 읽어보시면 여기 주식이 있어요. 주식 체크해 주시고요. 자, 주식을 어떻게 했대요? 두 번째 줄 구입하였다. 근데 여기다가만 체크해 주시면 안 돼요.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단어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여기 중요한 겁니다. 단타 목적이라고 합니다.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됐나요? 자, 이제 쓰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보신 다음에 연습하도록 하세요. 화면 보세요. 자, 단타 목적으로 주식이 생겨났어요. 단어 이름 뭐라고 쓴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 씁니다. 여러분들 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장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단어 써야 됩니다. 여하튼 이건 단타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어머, 금액이 여기도 나와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쵸? 액면가액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가가 얼마? 75,000원입니다. 여기 보시죠. 75,000원짜리 주식을 구입했어요. 자, 금액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했대요. 아, 현금 빠져나갔으면 오른쪽 대변에다가 현금 쓰시면 되겠고, 어제 봤듯이 한 문제 있었죠? 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대요.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75,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군요. 통장에서 돈을 주고요, 주식을 구입했어요. 됐나요? 이해되셨나? 지금 여기까지? 근데 한 주만 구매했으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요, 여러분들 저 종이 셀 때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세잖아요. 주식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셉니다. 100주를 구입했대요. 그러니까 100장을 구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장을 구입했으니까 100장만큼, 100주만큼 돈을 줬을 것이고, 100주만큼 주식이 생겨났을 것이에요. 이해되셨나? 지금 여기까지? 100주를 구입했대요. 100주. 됐나요? 그리고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얼마? 7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갔을 겁니다. 75,000원 해가지고 요게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깨끗하게. 주식을 구입하였다. 여러분들 틀려도 되니까요, 연습해 보세요. 주식을 구입하였는데 무슨 목적? 단타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네,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죠? 액면가액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시가 75,000원입니다. 75,000원짜리 주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돈은 뭘로 줬죠? 보통예금 계좌, 당사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얼마가? 75,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한 장만 빠져나갔으면, 한 주만 샀으면, 한 장만 샀으면 이게 정답일 것이고요. 됐나요? 근데 몇 주를 샀죠? 100주를, 100장을 구입했대요. 100장만큼 돈이 빠져나갔을 것이고, 100장만큼 주식이 생겨났을 거예요. 수수료가 없었으면 이게 정답일 것이고요. 네, 수수료도 있네요. 네, 매입 수수료, 구입할 때 수수료 75,000원을 포함해서 통장에서 더 빠져나갔대요. 네, 단기 매매 증권, 네,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고요. 네, 수수료 비용 75,000원,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이익이 되겠고요. 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갑니다. 7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쌤, 저는 이거 숫자 계산을 했는데요. 쌤은 이렇게 쓰시네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한 게 맞은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 쓰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75,000원이죠? 75,000원
곱하기 100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얼마를 썼어요? 여러분들 750만원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안 쓰면 더 헷갈리시더라도 답만 쓰면 의미가 없더라고. 여기는 75,000원이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75,000원에다가 아니구나. 750만원에다가 75,000원 더한 거죠. 여기는 얼마? 보통 예금은 757만 5천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할 때 회계 처리가 되겠어요. 됐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내용이었습니다. 네, 47페이지 가주시죠. 47페이지 가주신 다음에 자, 9번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로 이렇게 나왔군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옳지 않은 것은 단어로 옳지 않은 것은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은 이거 회계 처리하면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죠. 그쵸? 자, 시장성이 있는 A의 주식이 있었대요. 주식 체크 좀 해주시고요. 키워드 주식을 구입하였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주식을 샀대요. 무슨 목적인지는 나와있나? 단기 매매 차익 목적, 단타 목적이래요.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단기 매매 증권 쓰겠죠? 그쵸? 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했대요. 보통예금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나오겠고요. 네, 그리고 수수료도 있네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이게 답을 맞추는 것보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장부 기록 한번 해보세요. 밑에다가. 네.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2번이잖아요. 장부 기록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네. 밑에다가 분계 좀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해볼게요. 시장성이 있는 A의 주식을 구입했대요. 단타 목적으로 주식이 생겨났어요. 단기 매매 증권. 들어오는 거는 왼쪽에다가, 싸는 건 오른쪽에다가, 빠져나간 건 오른쪽에다 구입하시면 되겠죠. 네, 56,000원이네요. 56,000원. 요건 액면가액 안 나와 있구나. 요게 시가겠지. 요 가격. 56,000원을 구입했고요.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56,000원이 빠져나갔군요. 네, 한 주만 샀으면 이게 정답이 될 것이죠. 수수료 빼고요. 10주를 구매를 했네요. 10주만큼 샀으니까 10주만큼 돈이 빠져나가겠고 10주만큼 주식이 생겨났어요. 수수료가 없었으면 이게 정답이 될 것이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가 나왔네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최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5,600원 쓰시면 되겠죠. 네, 요거를 포함해 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55,600원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다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34페이지 가주시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네, 34페이지 지금 뭐 했냐면요.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네, 주식을 구입했을 때에 대한, 취득했을 때에 대한 장부 기록 좀 봤습니다. 쌤아, 이거 아까 900번대라고 뭔가 썼는데요. 그거는 프로그램 입력할 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만 특별해요. 특별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회계 2급. 회계 2급 시험에 1급 아니에요. 2급 시험에 요거 단기 매매증권 취득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고딩 학생들 잘 풀었어요. 장부 기록은 잘 풀었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프로그램 입력을 틀렸어요.
800번대로 입력해가지고 이거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거 주의 좀 해주시고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거 이 내용은 이따 설명드리겠고, 자, 그리고 보유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뭐 굳이 이쪽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했으면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배당금을 받았을 때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대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배당금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쌤, 2번은 뭡니까? 2번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국채, 공채, 사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배당금 위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배당금이 얼마죠 지금? 나 몰라. 기억이 안 나. 삼성전자 배당금 한 주당 한 장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 얼마 나올까? 뭘 눌러봐야 되냐? 이거 눌러보면 되나?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이렇게 배당을 주고, 여기 있구나. 361원이구나. 한 장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361원이 들어온대요. 이거 옛날 건지는 모르겠는데 361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아까 전에 72,000원에 샀습니다. 그쵸? 72,000원에 샀고요. 한 주 구매했대요. 그러면 배당금이 들어올 겁니다. 현금이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현금 받았어요. 배당금 361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개이득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입니다. 단어 이름이 뭐냐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361원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현금 받았고요.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배당금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돼서요. 있나? 책에는 없어요. 문제가 많이 없네요. 이거 이따가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기말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가. 이쪽 부분을 조금 어려워들 하세요. 자, 일단 기말이 뭐냐면 12월 30일입니다. 12월 31일 날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평가. 평가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릴 건데요. 이유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삼성전자 다시 주식 한번 차트 볼까? 이거 또 지워버렸나? 여기 있구나. 1년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많이 오른 건가 다시? 자, 보시면 요때 당시에 샀대요. 예를 들어서 기분 좋다. 이때 당시에 샀대요. 근데 사실 구매를 하면요, 주식을 사면요, 초마다 분마다 주식 가격이 바뀝니다. 그렇죠? 초마다 분마다 바뀝니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금액의 변동이 생기고 있죠. 뭔 소리예요? 금액의 변동이 생겼다. 금액의 변동이 생겼으면 회계상거래라고 하잖아요. 회계에서 거래라고 하잖아요.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장부에다 기록해줘야 돼요. 금액이 올랐으면 당연히 장부에다 기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마다 분마다 분개해줘야 돼요. 올랐잖아, 내렸잖아, 올랐잖아, 내렸잖아. 장부를 기록해줘야 된다고요. 초마다 분마다. 미친 짓이죠? 그거 어떻게 초마다 분마다 분개를 합니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2월 31일 날 외부 사람들한테 재무제표 보여주잖아요. 따라서 초마다 분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12월 31일 날 한꺼번에 처리하자. 그게 평가의 개념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유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하튼 12월 초마다 분마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12월 31일 날 한 방에 처리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72,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72,000원이었는데 8만원이 됐대요. 12월 30일 날 8만원이 됐대요.
잘 보세요. 이게 초마다 분마다 움직였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대요. 12월 31일 날 한 방에 붕괴 처리합니다. 자, 얼마가 올랐죠? 72,000원에서 8만원이 됐으니까 8,000원 올랐죠. 그렇죠? 8,000원만큼 재산이 더 생겨났죠. 그렇죠? 여기 보시죠. 재산이 더 생겨났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재산가액을 더 올려줍니다. 얼마를? 8,000원을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한 방에 올려줍니다. 재산이 생겨났어요. 개이득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인데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평가를 하고 있어요. 판매한 건 아니고요. 12월 30일 날 평가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겼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해가지고 이렇게 8,000원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됐나요? 이해내셨나요? 지금은 장부 기록보다는 이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8만원이 됐었어요. 8만원이 됐었는데, 갑자기 5만원이 됐대요. 다음 연도 12월 30일 날. 어머, 어떻게? 됐어요. 자, 얼마만큼 떨어졌나요? 8, 7, 6, 5, 3만원만큼 떨어졌죠? 12월 30일 날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방에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재산가액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 재산을 줄여줍니다. 3만원만큼 줄여주고요. 손해가 났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뭐 한 거예요? 판매한 건 아니고요. 평가라는 것을 했어요. 네, 12월 30일 날 한 방에 처리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3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거 장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부 쓰는 건 이따가 볼 거예요. 이렇게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구나. 자, 여기다 체크 좀 해주시죠.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거는 판매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매 초마다 분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방에 12월 30일 날 평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요거 장부 기록은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처분이 뭘까요?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는데 판매를 했대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요거 위주로 나왔어요. 취득 쉬웠죠. 예, 배당금 받았다 딱 요 정도 나왔는데 요즘 문제는요 이거 이게 너무 쉽지 막 이러면서 이거 나오고 막. 예, 요거 처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분.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여기다 체크 좀 해주시고 처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방금 위에 건 뭐였죠?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었어요. 이거는 판매한 겁니다.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게요. 72,000원짜리 주식을 옛날에 구매했었어요. 네,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사라졌죠? 주식이 사라졌으니까 오른쪽에다 써야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얼마를 써야 되냐면 얼마 주고 샀죠? 72,000원. 72,000원짜리 주고 산 게 사라졌습니다. 72,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냐면 8만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죠? 8만원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2,000원에 샀었는데 지금 8만원에 팔았대요. 8만원에 팔았대요. 그럼 이득이죠? 얼마만큼 이득? 8,000원만큼 이득이 생겼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뭐 했어요? 지금 팔았다. 처분을 했는데 이익이 생겼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해가지고 8,000원.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됐죠? 네, 그리고 손해가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어요. 됐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봤는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있는 필수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필수 예제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연도거든요. 첫 번째 연도 11월 10일자 거 장부 기록 좀 해보세요. 물론 해답은 나와 있죠? 해답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지금 구입한 내용입니다. 취득, 주식을 취득하였다. 쌤, 목적이 안 나와 있는데요. 단타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해볼게요. 도림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했대요. 주식을 구입했어요. 무슨 목적? 단타 목적이라고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었으면 매도 강증권 쓰셔야 됩니다. 매도 강증권 뒷부분에 나와요. 자,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 써야 되고, 자, 이거 가격 어떻게 써야 되죠? 가격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써야 된다. 한 주당 얼마래요? 지금 1,000원이래요. 물론 여기 액면가가 안 나와 있죠? 네, 시험에는 액면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액면가 쓰시면 안 됩니다. 얼마에 취득하였다? 1,000원에 취득하였다. 됐나요? 한 장만 샀다고 해볼게요. 자,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한 주 샀으니까 1,000원만큼 이렇게 재산이 생겨났고, 현금이 1,000원이 빠져나가겠지. 한 주만 구매했으면 이게 정답. 근데 몇 주를 구매했죠? 100장을 샀네. 100장. 100주만큼 돈이 빠져나갔을 것이고 100주만큼 주식이 생겨났겠죠. 수수료가 없었으면 이게 정답. 근데 취득하고 수수료가 나갔네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입니다. 네, 수수료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이 되겠고요. 얼마? 5,000원이군요. 5,000원. 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현금이 어떻게 더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자,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얼마예요? 요거 10만원입니다. 계산해 주시면, 그쵸?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5,000원이 되겠고요. 현금은 얼마? 원래 10만원인데 5,000원 더했으니까 10만 5,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따가 프로그램 입력할 때 수수료 비용 900번대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따 프로그램 입력할 때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12월 31일자 얼마에 취득했다고 했죠? 방금 전에 1,000원에 취득했다고 했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주식 차트. 네, 1,000원에 취득했었는데 초마다 분마다 움직이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11월 10일날 샀잖아요. 이때 초마다 분마다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12월 30일날 어떻게 됐대요? 1,200원이 됐대요. 시가 공정한 가치 한 주당 시가는 1,200원이 되었다. 얼마가 되었다? 1,200원이 되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000원짜리였는데 한 방에 분계 처리해 줍니다. 초마다 분마다 분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올랐나요? 1,000원에 샀었는데 1,200원이 됐대요. 200원만큼 재산이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익이 생겨났겠죠. 한번 요거 장부 기록 한번 해보세요. 밑에 답도 있으니까 일단 틀려도 되니까 해보세요. 해볼까요? 1,000원에 샀는데 1,200원이 됐대요.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재산가액을 더 늘려줍니다. 얼마만큼? 200원만큼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200원 됐어요? 저는 한 주 가지고 합니다. 한 장만 샀었으면 200원만큼 재산이 올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개이득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해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뭐 한 거지? 판매한 거 아니에요? 평가를 했더니 이익이 생겼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해가지고 2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한 주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정답. 근데 몇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장을? 100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100장만큼 재산이 더 늘어났죠. 100장만큼 이익이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요거 얼마예요? 2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2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를 샀으면 얼마일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헷갈려요.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면 한 주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써드리는 거고요. 일단 한 장만 샀을 때, 한 장만 팔았을 때, 한 장만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 마음은 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이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입니다. 요건 쉽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죠.
배당금 받았다. 개이득. 아마 요거 하고 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 갈 것 같아요. 예. 아, 연습 문제 있구나. 연습 문제 있고, 최신 기출 문제. 아, 이거 뭐 쉽죠? 이거 보시면 도림으로부터 배당금을 8,000원을 받았다. 여기다 할게요. 현금이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현금 8,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 개이득, 수익의 발생은 배당금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어요. 이게 연습 문제라서 그런데요.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 주당 얼마 받았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주식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정답은 요게 되겠죠. 그쵸? 됐나요? 자, 요거 3월 15일자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은 뭐죠? 자, 도림의 주식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네, 주식을 얼마 주고 샀었죠? 옛날에? 1,000원 주고 샀었어요. 맨 처음에. 그쵸? 그러다가 12월 30일 날 어떻게 됐어요? 200원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1,200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재산가액 올랐으니까 이거 올려줬잖아요. 옛날에. 지금 1,200원짜리 산 것을 얼마에 팔았대요? 800원에 팔았대요. 잘 봐. 주식 차트 잘 봐요. 1,200원에 산 것을 800원에 팔았대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가 났어요. 얼마만큼 손해지? 400원인가요? 400원만큼 손해 났나요? 맞나? 남산을 못해서 8, 9, 10, 11, 12 그쵸. 400원만큼 손해가 났어요. 네, 요거 장부 기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같이 해보죠. 네, 같이 할게요. 요거는 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팔았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 써야 되고 얼마를 써야 될까요? 아까 1,000원이었었는데 200원 올려줬잖아요. 지금 1,200원에 주고 사온 게 했어요. 1,200원입니다. 재산가액 올려줬잖아요. 처음엔 1,000원이었죠? 1,000원이었었고 요거 200원 더 올려줬잖아. 1,200원이 된 거지. 이제 1,200원짜리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800원에 처분했대요. 현금으로 들어왔대요. 현금이 800원이 들어오겠죠. 되세요? 주식 판매하고요.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네, 손해입니다. 400원만큼 손해가 되겠네요. 아까 그 차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 이름도 길어. 매매 증권을 뭐 한 거죠? 평가한 거 아니에요? 팔았더니 처분을 했더니 손해가 생겼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한 장만 팔았으면 이게 정답이 될 것이고 한 주만 팔았으면 지금 몇 주를 팔았죠? 100주를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렇죠? 100주만큼 주식이 사라졌겠고 100주만큼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왔겠고 100주만큼 손해를 받겠네요. 이게 정답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 평가한 것도 그 더해가지고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추세가 요거더라고요. 나오는 게 요즘 따라 옛날에는 요거 쉬운 걸로 위주로 나왔는데 요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여하튼 취득한 가액에다가 원래 회계상 거래이기 때문에 초마다 분마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평가라는 것을 중간에 했어요. 그래서 1,200원이 된 거예요. 1,200원짜리 샀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제 1,200원짜리를 이렇게 판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현금은 얼마? 8만원이 될 것이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4만원이 될 것이고 단기 매매증권은 12만원 이렇게 될 것이에요. 됐나요? 네, 쉴 건데요. 뭘 풀 거냐면 44페이지 잠깐 보세요. 2교시 때 어떤 걸 풀 거냐면 44페이지 44페이지 분계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2번 문제 풀었을 거예요. 2번 문제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딴 건 몰라도. 그리고 3번 문제 풀 겁니다. 이따가 2교시 때. 그리고 4번 문제도 풀 겁니다.
2번, 3번, 4번 문제가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 문제예요. 일단. 그리고 1번 문제도 이따가 풀긴 풀 건데 이건 단기 매매증권은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자, 여하튼 1번, 2번, 3번, 4번 2교시 시작할 때 요거 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